열전달 1의 4절 대류, 뉴턴의 냉각법칙, 대류 열전달 개수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처럼 어떤 고체 표면에 접하여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이럴 때 고체 표면과 유체 사이에 전달되는 일을 대류라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죠. 대류는 크게 두 가지 현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불규칙한 분자의 운동, 즉 전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전도, 유체도 전도에서 열이 전달됩니다. 여기가 고온이고 여기가 저온인 경우 표면이 전달되겠죠. 유체 유동이 없을 때도 전달됩니다. 이때는 분자 사이에 막 불규칙한 랜덤 모션이라 그러죠. 불규칙 왔다 갔다 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이건 순순히 전도에 의해 전달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하나는 유체가 움직이면서 눈으로 보이는 거시적인 유동입니다. 거시적인 유체 유동이 있으면 이 유동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겠죠. 두 가지 크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로 복합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 거시적인 유체 유동에 의한 에너지 이동을 우리는 열전달에서 어드벡션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대류는 컨벡션, 컨벡션은 컨덕션과 어드벡션 합해서 컨벡션이 되겠습니다. 이런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대류는 전도 플러스 유체 유동에 추가적으로 생기는 열전달을 복합적인 효과를 대류라고 합니다. 이 거시적인 유체 유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열전달은 열전달이 훨씬 더 잘 되게 하겠죠. 그러나 열전달 현상을 복잡하게 하고 대류 열전달을 제대로 하려면, 해석하려면 유체 유동, 유체가 어떻게 유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유체 유동, 유체각도 어려운데 유체각 플러스 열전달을 해야 되니까 더 복잡하게 되겠죠. 이러한 유체가 움직이는 것은 필요할 때 구동력이라고 합니다. 유체를 움직이는 힘을 구동력, driving force라고 합니다. driving force. 구동력은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압력차, 이쪽 압력을 높여주고 이쪽, 그러니까 압력을 높여주는 게 보통 펌프나 송풍기 등을 이용하겠죠. 펌프나 송풍기. 그 다음 하나는 평판이 있을 때 이 평판 움직이면 유체가 움직입니다. 이것은 마찰력을 이용하는 거죠. 점성력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크게 구동력은 압력차 또는 마찰력. 그래서 유체를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움직이는 것을 외부에서 사람이 동력을 공급해서 유체 유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강제 대류라고 합니다. Forced convection이라고 합니다. 그때 열전달이 일어날 때 이에 반해서 커피잔이 있다든지 뜨거운 공이 있으면은 이 공 주위에 온도가 100, 200도, 공기 중에 가만히 또는 물 속에도 마찬가지 넣어주면 식겠죠. 식는데 식는 이유가 여기 공기가 데펴지겠죠. 뜨거워지겠죠. 그러면은 모든 유체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밀도가 줄어들죠. 밀도가 줄어들면 여기는 이쪽에는 밀도가 높고 밀도가 줄어드니까 가벼운 유체 불에 의해서 올라가겠죠. 그럼 다시 빈자리를 채우고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커피 잔 주위도 마찬가지고 커피 안에도 마찬가지로 순환이 일어나겠죠. 자, 이렇게 유체 유동 자체가 외부에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공급하지 않았는데 유체 스스로 온도차, 자, 기본적으로는 온도차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밀도차가 생기고 밀도차가 생기면 부력이 생기죠. 부력에 의해서 유체 유동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순환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자연대류 또는 자유대류, 이거는 영어로 하면 natural convection, 자연적으로 일어난다. 일단 free convection, free는 forced의 반대겠죠. forced, 외부에서 공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둘 다 동등하게 많이 씁니다. 자연대류 또는 자유대류, 사람에 따라 어느 것을 더 많이 쓸 수는 있지만 똑같습니다. 당연히 자유대류보다는 강제대류가 열전달이 더 잘 되겠죠. 자, 뜨거운 게 있을 때 가만히 놔둬 식는 것보다 사람이 하다못해 사람이 입으로 부채로 불어주면 더 빨리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은 그래서 강제대류가 열전달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이제 그림 1과 같이 고온, 여기 표면 온도, 평판의 표면 온도가 T였습니다. 평판의 표면 온도가 T였으면 이 평판에 바로 붙은 유체 온도도 Ts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평판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찬 유체가 있으면 열 전달이 이렇게 되겠죠. 열 전달이 일어납니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얼마나 잘 전달되는가, Q 다시 어떤가에 대한 실험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실험 결과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실제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요인이 많은데 뉴턴의 실험에 의하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 면적이 표면의 그 다음에 이 온도차 Ts-T 무한대가 여기에 비례한다. Q 다시 뭐 너무나 실험 안 해봐도 알겠죠. 이렇게 뭐 실험해보니까 이렇다라는 얘기가 돼요. 비례광 면적이 2배가 되면 열전달 면적이 2배가 되면 열전달 2배가 되고 온도차가 2배가 되니까 2배가 되더라. 이런 단순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거 또 비례 이꼴 빠져야 되네요. 비례 관계가 성립하더라. 그래서 비례 상수를 도입하면 이꼴로 되겠죠. 따라서 Q-은 HA TS-T 무한대 식을 이렇게 쓰고 이것을 제일 처음에 얘기한 뉴턴의 로 오브 쿨링 냉각법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Ts는 표면 고체 표면의 온도고 T 무한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온도는 바뀔 수가 있겠죠. 이렇게 유체가 속도도 이렇게 바뀌고 온도도 이렇게 바뀌고 유체가 온도가 높은 경우는 이렇게 열이 전달되겠죠. 그랬을 때 이 비례상수 H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대류 열전달 계수다라고 합니다. Convec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 깁니다. 단위는 Watt per m 자승 K. 이런 단위는 항상 정의된 식으로부터 보면 되죠. H는 Q닷을 A 델타 T로 나누는 거니까 Q닷은 와트가 될 것이고 메타 제곱이고 델타 T는 K. 자, 그런데 몇 번 얘기하지만 델타 T일 때는 도 K나 도 C는 같습니다. 그래서 1 이거는 1 같습니다. 그래서 혼용해서 열전달에서는 서로 대부분 경우 도시나 도 K 크게 구분하지 않고 써도 됩니다. 이 시기를 뉴턴의 냉각법칙으로 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열전달을 옛날에 생각했을 때 어떤 물체를 식히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식히는 즉 고체 온도가 높을 때 부채를 붙여서 식힌다든지 식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에 실험을 여기 온도가 높고 낮은 경우에 대한 실험을 해서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T 무한대가 반대 온도가 뜨거운 유체가 있고 반대로 열이 이렇게 흐르겠죠. Q-은 HA T 무한대 마이너스 TS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Q equal HA TS 마이너스 T 무한대인데 이 H만 알면 사실 열 전달률 계산하는 거는 너무 쉽죠. 그런데 문제는 이 H는 물체가 가지는 예를 들면 물의 H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왜? 이 고체 위에 속도가 빨리 흐를 수 있고 천천히 흐를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H는 같은 물이라도 얼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H는 물성치가 아닙니다. 즉 유체가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 아닙니다. 열전도율 K는 물이 얼마다 온도 중요해지면 표에서 찾을 수 있지만 대류 열전달 기수는 그렇지 못하겠죠. H는 얼마다라고 얘기를 말은 못합니다. 이 H는 유체의 종류, 물이나 기체 당연히 뭐 이건 달라질 것이고 물체의 표면 형상, 유동의 속도 및 유동 형태, 기타 여러 가지에 따라 달라지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평판에 같은 물이 흐르더라도 평판에 흐르느냐, 어떤 구 주위에 흐르느냐, 유동 모양에 따라서 또 평판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다 달라. 유체 속도 분포가 달라지면 H가 다 달라집니다. 또 물체 표면의 형사, 표면이 거치느냐, 뭐 등등, 매끄러우느냐 등등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것이고, 즉 이 H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성치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 달라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열 전달하는 과정에 고체가 있는데 이 표면이 아주 높다. 예를 들어 가지고
500도씨다. 이러면 여기서 물이 끓겠죠. 비등이 일어나겠죠. 그럴 때 우리는 비등. 그 다음에 반대 찬 벽면에 공기가 붙으면 있을 방울이 생겨. 이런 것처럼 응축, 컨덴세이션, 보일링 이런 현상도 크게 보면은 대류에 속합니다. 대류하는 과정에 일어나는데 근데 보통은 취급을 따로 비등, 응축 현상에 대해서는 따로 해석을 보통 합니다. 표 1의 몇 가지 경우에 대한 대류열 전달 계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류열 전달 계수 H를 자 여기를 보면은 자유대류냐 강제대류냐 기체냐 액체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자유대류 기체보다 액체가 좀 크겠죠. 당연히 공기로 식히는 것보다 그냥 공을 뜨거운 공을 공기 중에 놔두는 경우나 뜨거운 공을 물속에 훨씬 빨리 식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건데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바람 부채로 붙인다든지 외부에 강제대로 하면 훨씬 커지겠죠. 액체도 마찬가지로 액체도 물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물을 흘리게 줄줄 물을 흐르게 하면은 외부에서 더 잘 되겠죠. 그리고 비등 일어나면 또 더 잘 될 수도 있고 비등.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 보면은 이 표를 가지고 우리는 Q닷을 계산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H의 값이 너무 광범위하게 주어 있죠. 뭐 어떤 값 쓰라고 50에서 2만 사이에 뭐 그럼 1000을 하라고 만을 하라고 그에 따라 달라지죠. 비등 마찬가지죠. 자, 이 대류열 전달 계수는 표는 단순히 이런 범위에 있다라는 것만 나타낸 거지 실제로 이 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구하려면 H가 주어져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대류 앞부분의 열 전달에서는 H가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H가 얼마일 때 Q닷을 구하라. 이러면 쉽죠. 그렇지만 뒤에 우리가 챕터 한참 뒤에는 이 H를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H를 대류 열 전달 계수 H를 구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고 열 전달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 H를 구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께가 10cm이고 L이 요게 10cm 0.2 SI 단위라면 0.1m가 되겠죠. 열전달율 K가 요게 K가 2가 되겠고요. 왼쪽의 벽면 온도가 T1이 20도씨고 T2가 오른쪽 마이너스 2도씨 마이너스 2도씨인 T2는 8도씨네. 미안합니다. 이건 8도씨고 외부의 공기가 겨울에 마이너스 2도씨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상 상태일 때 대류 열 전달 계수를 구하라. 복사 열 전달은 무시합니다. 지금 우리 복사 설명도 안 했지만 복사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200도, 300도, 400도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무시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벽 바깥에는 온도가 여기가 8도씨인가요? 8도씨면 여기서 전달되는 것은 Q 닷 컨벡션 대류에 공기가 있으니까 대류에 의해 전달도 되지만 또 복사에 의해서 저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는데 요거는 아주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온도가 낮으니까 따라서 요거는 처음부터 무시하고 요것만 보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벽면에서 여기에서 전달된 Q 닷은 여기에서 컨덕션으로 전달된 열은 여기에서 컨벡션으로 외부로 다 전달되어야 항상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정상 상태일 때는 이렇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까지 들어온 열이 다 전달 안 되면 벽면의 온도가 이게 더 많이 오면 이쪽에 온도가 올라갈, 즉 온도가 변하는 중이겠죠. 즉 이것이 이 꼴이라야 온도가 정상 상태, 더 이상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상태를 정상 상태로 하고 정상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정상 상태는 온도 분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온도 분포는 뒤에서도 앞에서도 설명도 했지만 뒤에서 우리가 분포를 그리면 직선이 되고요. 벽을 통과하는 열은 직선이 되는 이유는 설명했죠. 여기까지 어디서나 같아야지 다 전달되죠. 그렇지 않으면 다 위치에 따라 Q닷이 다르면 온도가 바뀐다는 얘기죠. 벽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전달된 열이 여기에서 다 대류에 의해서 외부로 전달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쉽죠. 그 사실만 알면은 Q닷 컨덕션 요것만 알면은 쉽습니다. Q닷 컨덕션은 어떻게 돼? 지금까지 뭐 너무 쉬운 그 식밖에 없죠. 요거는 왜 KA T1-T2 이 전도율이고
여기서 대류에 전달되는 것은 HA T2-T 무한대가 되겠죠. 따라서 H는 이렇게 계산되고 각 값에다가 전부 SI 기본 단위를 쳐줍니다. 다른 거 다 SI 기본 단위로 되어 있고 L이 아까도 했지만 10cm니까 0.1m. 그 다음에 이거는 온도 차이니까 K로 쓰나 도시로 쓰나 상관없고 답을 구하면 24. 거기에다가 HA 단위인 와트 퍼 m 자승 K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것은 요 식에서 Q 닷 이꼴 요 식에서 HA 단위는 10Q 닷 나누기 Q 닷이 와트고 A 면적 메타 제곱이고 요게 K니까 이 단위는 이렇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 요걸 알면 K는 여기서 요걸 빼면 됩니다. 와트 물론 K도 여기서 구할 수 있지만 어쨌든 와트 나누기 MK가 K 단위입니다. 자, 이게 만약 내가 시험을 낸다면 주관식 문제면 답을 그냥 24 이래 하면은 많이 감점합니다. 24 어쨌다고 길이를 구하라 했는데 10 이래 나면 뭐 어쨌다고 10cm냐 10m냐 10km 완전히 답을 안 쓰는 것보다 사실은 못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단위를 항상 붙여줘야 됩니다. 네. 각 단위를 모든 단위를 다 SI 기본 단위를 하면 답에다가 SI 단위 붙여주면 됩니다. 몇 번 강조했죠. 온도의 SI는 K지만 도시를 여기서는 사용해도 무방하다. 예제 2. 지름이 2cm이고 길이가 50cm인 이런 열저항선이 있습니다. R 있겠죠.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열이 발생하겠죠. 이 저항선의 주위에 20도 T 무한대가 20도씨인 공기가 대류열 전달이 일어납니다. 저항선의 전압이 100V 사이에 100V가 걸리고 있고요. 0.5A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항선의 표면 온도를 100도씨를 유지하고 있다. 이 온도를 재보니까 이 표면 온도가 100도씨더라. 그러면 대류열 전달 계수를 구하라. 역시 복사열 전달을 무시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또 생각해 보면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정유를 통하면 열이 발생하는데 열이 발생한 열이 전부 외부로 대류에 의해서 전달이 되겠죠. 100도씨고 20도씨 여기 다 전달돼야 됩니다. 만약에 전달이 안 된다면 역시 무슨 말인가 하면 저항을 처음에 전기를 연결하면 저항선의 온도는 처음에는 20도씨였다가 점점 올라가겠죠. 열이 발생하니까 점점 올라가다가 100도씨가 되고 나서는 이 발생되는 열이 다 외부로 전달되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온도가 있겠죠. 그게 100도씨를 유지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발생되는 열이 전부 일로 주위로 대류열 전달에 의해서 전달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알고 있어야죠. 저항선에서 발생하는 열은 QE 닷은 또는 Q 닷는 IV가 되겠습니다. 열은 전체 열은 IV 델타 T 시간 또는 뭐 I가 R분의 R분의 V 제곱 델타 T 또는 I 제곱 RT인가요? I 제곱 RT T 델타 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Q 다시니까 T는 없어지는 거죠. IV만 되겠습니다. 즉 단위 시간당 초당 발생하는 이런 전류 SI 단위는 그냥 암페어입니다. V는 볼트 단위입니다. 하면은 답이 50인데 이것은 Q 닷 발생하는 열은 Q고 시간당이니까 와트 붙이면 됩니다. 보통 전열선 이런 거 다 와트로 되겠죠. 즉 50W의 열이 발생하면 이 Q닷 컨벡션으로 다 나간다는 얘기고 HATS-T 무한대니까 H는 ATS- 그대로 SI 단위로 해야 되겠죠. 근데 전선이 직경이 지름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표면적을 다 해주면 파이 D L이 되겠죠. 자, 그런데 SI 단위로 다 해주면 됩니다. D 직경이 0.02 그 다음에 L 50cm 0.5 온도는 그대로 도시로 써주면 됩니다. 이거는 와트 하면은 답이 19.9 나오면은 항상 앞에도 와트 퍼 m제곱 K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1의 4절 대류, 뉴턴의 냉각법칙, 대류 열전달 계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